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치매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 벌써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고요. 이 고령화 추세 때문에 앞으로 이 환자는 더더욱 많아지겠죠. 치매에 걸리면 기억을 잃고 인지 행동 장애를 가져오고요. 가족 가운데 치매 환자가 있으면 그 보호자분들도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버리고 또 조기 진단을 하면 이젠 치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해 보죠. 한국치매학회의 최성애 이사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00만 명 넘어섰다. 최근 계속 급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되니까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네, 맞죠. 네. 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이 10%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유병률이라는 게 뭡니까? 네, 유병률은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시점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 예. 인구 전체의 10%가 치매 환자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병률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렇겠죠. 네. 내년에는 이제 유병률이 감소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증가할 것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노인이 되면 10명 중에 1명은 치매에 걸린다. 그렇죠. 네. 간단히 그런 거네요. 네, 지금 이제 65세 어르신 10분을 여기 이렇게 저희가 모셨다면 그 중에 한 분은 치매 환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치매라는 게 질환이 하나가 아니라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치매의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예, 치매는 사실 이제 질병명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이제 질병이라기보다는 좀 증상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뇌질환이 한 50여 가지 질환이 치매 증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여 가지나? 예. 그러니까 이제 치매 증상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기억력이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그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을 도와줘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증상을 통칭해서 치매다. 네네네, 그렇죠. 네네. 근데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은 한 50가지 질병이 있다. 50여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대표적인 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저는 치매를 영어로 하면 알츠하이머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그게 아니에요? 많이들 혼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 환자 10분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한 7분 정도는 알츠하이머 병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인성 치매는 대부분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신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거는 뭐 저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70%. 그다음. 그다음에는 이제 혈관성 치매. 네, 혈관성 치매는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이죠. 그리고 또 이제 터지는 뇌출혈, 이제 그런 뇌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매를 저희가 이제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예, 그거는 대략은 한 10% 요 정도 보지만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이 이런 뇌경색이나 또 뇌출혈 같은 혈관성 병변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자분이 당뇨도 있지만 고혈압도 있고 있죠. 고지혈증도 여러 가지 질환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것처럼 치매 어르신들도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이렇게 부검 뇌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알츠하이머병도 있지만 또 뭐 이렇게 뇌경색도 좀 보이고 뭐 이렇게 복합성으로 이렇게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루이소체 치매.
예, 뭐 레비소체 치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조금 말이 어렵지만은 어렵네요. 네, 예, 예, 영어라서 조금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헛것을 잘 봅니다. 헛것을 본다. 예, 헛것을 잘 봐요. 그래서 여기 아무도 없는데 생생하게 여기 아이가 있다. 빨간 모자를 쓴 아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헛것을 잘 보고요. 또 그게 또 가끔은 어르신들이 이거 헛것인데 내가 자꾸 보인다. 그게 헛것이라는 걸 또 알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헛것을 잘 보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주무실 때 저희가 꿈을 꾸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머리로만 이제 꿈을 꿔야 되는데 그런 이제 루이소체 치매 환자분들은 꿈꾸면서 행동을 많이 하세요. 근데 꿈이 대부분 불행히도 악몽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싸운다든지 그러면 알겠어요. 실제로 막 이렇게 손짓발짓 이렇게 하시고 그런 네, 치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축두엽 치매라 그래서요. 이것도 조금 이제 젊은 나이에 많이 오는데 예. 이렇게 기억력보다는 성격 변화로 많이 오세요. 성격 변화. 예,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어진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자꾸만 한다든지 기억력은 온전한데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그럼 치매 환자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죠. 정신과적인 그런 질병으로 인한 거랑 조금 오인이 되는 네. 경우가 많이 있고 네. 또 이렇게 서서히 말이 없어진다든지 네, 이런 언어 장애로 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전두축두엽 치매는 이제 발현을 하게 정말 됩니다. 다양하군요. 예,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제일 많은 게 알츠하이머인데 네네네네네. 알츠하이머는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유전적인 것도 물론 이제 관여가 되는데요. 100%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유전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모님이 그 유전자를 갖고 있고 자녀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는 반드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성 치매는 그런 유전적인 거 플러스 환경적인 게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 부모, 내 뭐 조부모 이렇게 만약에 치매를 앓으셨다면 나도 치매가 생길 가능성은 올라가지만 올라가다. 100%는 아닌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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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꾸 깜빡깜빡 이른바 건망증이 네네네. 생기기 시작하면 나 이제 치매인가? 네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건망증과 치매는 건망증이 치매의 전조 현상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저희가 이제 그거를 구분하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치매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 예,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억 장애는 일종의 이게 정보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힌트를 줘도 모르는 거죠. 힌트를 줘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객관식도 못 풀고 주관식도 못 푼다. 그렇지만 이제 건망증의 경우는 대개는 힌트를 주면은 알아맞히거든요. 기억이 돌아오죠. 예, 예. 그 생각이 날듯 안 나는데 이렇게 힌트를 딱 주면 생각을 해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시험 볼 때 이렇게 객관식은 그러니까 잘 푸는데 주관식은 못 푸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깜빡깜빡은 하는데 이렇게 힌트를 줬더니 맞아 그랬지 이렇게 잘 기억을 해낸다. 그거는 건망증. 예, 그럴 가능성이 많고 언제 그랬어? 난 전혀 들은 기억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조금 그거보다는 이제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망증이 있다고 그래서 다 치매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당연히 나이가 들면 꼭 이렇게 머리에 알츠하이머 병이 없어도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힌트를 주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스스로 생각해내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나이만으로도요. 예.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치매 학회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네, 뭐 그런 이제 설문지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오늘은 제가 이 중앙 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설문지를 한번 갖고 나왔거든요. 네. 하나하나 좀 불러주시면. 예. 이제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15개나 돼요? 네네네. 이 중에서 이제 6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경도인지 장애 또는 이제 치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제가 권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들으시면서 이제 내가 해당되나 안 되나 판단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요건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처음 오셨을 때 항상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이렇게. 두 번째, 또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이런 게 굉장히 빈번하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요. 좀 잦다. 이상하다. 너무 잦은데 이러면. 특히 전화기 놔두고 못 찾는 사람. 네. 네.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했는지 몰라가지고 반복해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자주. 네, 그죠.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요새 우리 어머니가 자주 이런 거를 반복해서 물어보나? 네, 이런 경우. 네 번째,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약속을 까먹는다. 예, 그죠. 우리도 바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 근데 자주. 그렇죠. 이런 게 빈번하다. 이상하다고 네, 생각이 될 네. 정도로. 다섯 번째,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냉장고에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내가 뭘 뭐가 가지러 들어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네, 이런 거. 그것도 자주. 그렇죠. 어쩌다 한 번은 다 있을 알겠어요, 수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서 머뭇거린다. 요것도 이제 어쩌다 한 번은 괜찮죠. 네. 뭐 잠을 잘 안 자서 생각이 안 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자주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대화 중에 상대방의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반복해서 물어본다. 상대방 말을 이해를 못한다. 네네. 이것도 자주 그럴 경우. 여덟 번째, 요거는 조금 한 번이어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 가는 길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전에 한번 가본 길이고 자주 가는 길인데 길을 잃었다. 그러면 요거는 한 번이어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홉 번째로는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계산 능력, 현저히 떨어졌다. 예, 그렇죠. 뭐 어쩌다 한 번은 아니고 요새는 계속 조금 잘 안 된다. 옛날에는 계산을 잘 하셨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열 번째, 예전에 비해 성격이 변했다. 성격이 변한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은 되게 초기 성격 변화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네네. 무감동.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슬픈 일이 있어도 별로 슬퍼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안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청소를 게을리하시고 이런 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전두축적 치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이상하게 성격이 이제 변하는 거, 충동적이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성격이 또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질환 원인에 따라 양상은 다르네요. 그렇죠. 물론 어쨌든 성격 변화. 네, 성격 변화. 11번째,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네. 뭐 전기밥솥, 또 리모트 컨트롤 이런 거, 네, 또 핸드폰 같은 것도 그렇고요. 12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방이나 주변 정리 정돈을 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뭐 냉장고에 물건을 이제 음식을 사서 넣어놨는데 이제 뭐가 있는지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냉장고 열어보면 다 음식이 썩어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13번째는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옷을 선택해서 입지 못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옷을 상황에 맞게 입으려면 계절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절 감각.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장소와 그렇죠. 뭐 또 행사 성격에 대한 이런 감각.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그렇죠.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그다음에 14번째.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가기가 힘들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기능이에요, 사실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이게 그렇죠,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 하시던 일이었는데 안 되면 잘 가던 곳인데 한 번이라도 혹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한번 조금 의심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15번째는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요거는 근데 이제 전두축두엽 치매의 경우는 초기부터 그러세요. 초기부터 옷을 잘 안 갈아입고 목욕도 안 하고 굉장히 조금 지저분해지시는데 그래요? 알츠하이머 치매 어르신들 경우는 좀 그래도 초기는 이렇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한 중기 정도 되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옷을 안 갈아입고 목욕을 안 하려고 하셔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격 변화의 일환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15가지 다행입니다. 저는 네네. 한두 번은 있지만 자주 그런 것들은 아마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치매 위험 요소 12가지를 또 발표했거든요. 네네네. 뭐 내친 김에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네네. 이런 이제 12가지 치매의 교정이 가능한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하면은 치매 유병률을 40% 낮출 수 있다.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가에서는 제 생각에 이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을 낮출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항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력하고 관련이 있군요. 학력이 이제 9년 이하의 저학력, 그게 있지만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학교를 많이 안 다녔더라도 계속 나이가 들어서도 두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저희 나라는 특히 이제 복지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하고자만 한다면 복지관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강사 알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학력이라는 얘기는 어려서부터 두뇌 활동에 일정 기간을 해야 하는데 네, 그렇죠.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두뇌에 맞습니다. 문제가 생길 확률이 커진다. 네. 조금 1번 어려운 저학력. 저학력.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65세 이전과 65세 이후로 좀 나누는데요. 65세 이전에는 저희가 고혈압, 고혈압. 그게 이제 치매 위험인자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비만. 비만도 연관이 있어요? 65세 이전에. 근데 오히려 노년기에는 약간 비만해야지 더 오래 살고 치매도 덜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군요. 다릅니다. 그래서 65세 이전에는 이제 비만, 이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청력 저하. 잘 안 들리는 것도? 대개는 이제 노년기에 많이 오지만 예. 이 청력 저하가 65세 이전 중년기 때 왔을 때 치매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꾸 잘 안 들리다 보면 두뇌 활동이 좀 줄어드나요? 그렇죠. 그렇군요. 뇌에 대해서 자극이 계속 가져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력 저하. 뇌외상. 뇌외상. 네, 그래서 머리를 안 다치게 65세 이전에 네. 아무래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뇌외상을 받을 경우가 좀 있는데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 예. 또 미식축구 환자분들이 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잘 오거든요. 미식축구 선수들 계속 죄송합니다. 부딪히잖아요. 환자분이 아니죠, 선수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고 뇌외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과음입니다. 과음. 근데 이제 과음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소주 3병보다 일주일에 더 많이 마시는 경우. 근데 이제 사실 일주일에 소주 3병이면은 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젊은 분들은 좀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그렇게 마시는 그렇게도 맞으면 그렇게 마시는 경우도 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주일에 소주 3병보다 더 많게. 그다음에 와인으로 한다면 2병보다 더 많게 마시는 경우는 이제 치매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술 마시고 그 왜 필름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일종의 치매 전조 중에 하나입니까 또? 필름을 끊기는 것 자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과음 자체가 치매 위험도를 높이고 필름을 끊기게 되면은 낙상이라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그래서 있죠. 뇌외상을 또 2차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또 그게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피하셔야 되고요. 예. 65세 이후에는 또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우울증. 65세 이후의 우울증은 치매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이제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우울증에 걸리면 자꾸 혼자 있게 되고, 네네. 그리고 기분이 안 좋고, 네네. 두뇌 활동 잘 안 하게 되고 네네. 그런 거네요. 네, 물론 이제 우울증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도 나타나는데, 네. 우울증이 위험도로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하죠. 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는 치매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또 가급적이면 두뇌를 쓰는 사회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두뇌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뭐 어르신들 화투도 치고 뭐 네. 오목이나 바둑 장기 이런 것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핸드폰 배우는 거, 컴퓨터 배우는 거, 외국어 배우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 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시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하면은 치매도 잘 오고 노쇠도 잘 오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흡연. 술과 담배는 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렇게 담배를 계속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치매가 잘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야, 당뇨병도 관련이 돼요? 당뇨병은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동맥경화증이 오고 또 그것 때문에 뇌경색 또 뇌출혈 이런 게 와서 혈관성 치매도 올 수 있지만 당뇨병 자체만으로도 또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도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기가 나쁜 것.
아, 그것도 관련이 돼요? 예, 상당히 그러니까 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는데 예, 대기 오염이 네. 또 치매 위험도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올해 2024년에 두 개를 또 추가했어요. 이제 뭐냐면은 시력이 저하된 시력 경우. 저하. 네, 그래서 백내장이 있거나 그러면은 예. 그런 거를 치료를 해서 잘 보는 게 굉장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된 예, 건?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데요.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콜레스테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동맥경화증의 위험도를 높이는 그런 콜레스테롤의 일종인데요. 이제 그런 것도 치매 위험도를 높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되어 있어서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또 어디서 제가 보니까 이 치아 건강 네네. 그것도 치매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네네. 일단은 치주염도 치매 위험도를 높일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지금 허허. 많은 연구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주염의 그 세균이 이제 뇌로 이제 또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이렇게 유발해가지고 뇌세포를 소실시켜서 예. 치매가 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치아수도 관계가 된다고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가 자꾸 빠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지만 그런 거를 틀니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보완을 하면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네. 이제 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지내시다 보면은 이제 씹는 기능이 아무래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영양도 나빠지고 예. 그러면서 씹는 기능 자체가 또 뇌에 주는 자극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치매를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All those days you never had a hand in, I will not forget your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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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s like 일단 치매 증상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걸 진행을 늦추는 치료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완치도 가능합니까? 원인에 따라서는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혈관성 치매도 더 이상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게만 하시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매가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요, 간 질환이라든지 또 신장 질환, 또 당뇨병, 당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은 그런 내과적인 질환을 잘 관리하시고 약을 드시면은 그런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완치까지. 네, 완치까지 가는 네, 그런 게 될 수 있고 제일 많은 알츠하이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알츠하이머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좋은 약이 좀 개발이 됐습니다. 네,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증상이 발현되기 30년 전부터 머리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면서 30년 동안 아무 증상이 없다가 이제 조금 깜빡깜빡 하시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심해져가지고 10년 있다가 좀 초기 치매가 되시고 중기 말기 이렇게 넘어가시거든요. 2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은 정맥 주사를 맞으면 한 1년 반 정도 맞으면은 그런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머리에 많이 쌓여 있는 게 정상인처럼 없어지는 없앨 수 있어요? 예, 그런 주사. 그럼 완치가 되네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그게 주사를 맞지 않은 분들보다는 병의 진행을 훨씬 이렇게 늦추는 거는 있지만은 완전히 멈추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좋은 약들이 앞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래도 병의 경과를 좋게 하는 면에 있어서는 첫 번째 약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되게 비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아마 올해 말부터는 이제 병의원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현재 조금 약값은 아직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가요? 아직은 되고는 있지 않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좀 보험 급여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사를 맞았다고 해도 기억력이 젊을 때 같이 좋아지는 그거는 아니고 향후에 이렇게 나빠지는 거를 이렇게 좀 완화한다 이렇게 네.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병의 진행 속도를 멈추거나 늦추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네네. 중요한 건 치매를 조기에 그렇습니다. 진단하는 거겠군요. 네네. 네. 조기 진단하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체크리스트를 계속 해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예.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 네. 국가 책임제라고 네, 하는 네. 걸 하고 있는데 네, 네.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네,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 나라 이 정부의 치매에 대한 이 지원, 치매 국가 책임제를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거든요. 저는 이제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예요? 네, 제일 제가 보기에 칭찬하고 싶은 거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예요. 예, 네, 예.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요양사 서비스, 예. 네, 또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치매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는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치매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혼자 계실 수 있는 게 이 방문 요양사님들 그렇죠.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게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항상 어르신들이 가고자만 한다면 주간보호센터 가시는 거를 상당히 추천해요. 예, 네. 예. 거기 가시면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전하게 보호도 되지만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죠. 네. 거기서 운동 또 두뇌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또 보호자들이 그 시간 동안에 조금 또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 정권에 이제 전국적으로 치매 안심센터를 250여 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심센터에서 또 치매 조기 검진도 무료로 또 진행도 되고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저희 예. 나라는 상당히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에 이번 정부에서는 치매 관리 의사, 네, 또 치매 관리 의사? 네 그런 이제 제도도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어떤 겁니까? 네,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80이 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치매뿐만 아니라 몸도 불편해서 그렇죠. 병원에 오시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높은 이제 뭐 집에 살다 보면은 계단을 못 내려오셔가지고 또 병원에 오시기 어려운데 의사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댁에 방문을 해주는 왕진하는 네 것처럼.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환자랑 보호자를 이렇게 진료를 해서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또 보호자분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상 행동에 대한 대처라든지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는지.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또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치매를 앓고 있지만 혼자 사는 분 아까 네, 너무 언급하셨는데 많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가족과 함께 있을 경우라 네네, 하더라도 네네. 치매가 이제 심해지면 그 가족 보호자들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죠? 네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치매 환자의 각종 이상 반응이나 이상 네네, 행동에 네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지 네. 오늘 몇 가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던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이러시는데 사실 굉장히 가족분들이 그것을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보호자분들에게 그런 것을 일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그리고 이제 물건 같은 거를 찾다가 없어지면 누가 가져갔다라고 의심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아니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일단 맞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대화를 바꾸시는 거죠. 화제를 바꾸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보호자분들이 조금만 지혜롭게 하시면은 환자분들의 그런 화를 돋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치매가 오면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참을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옆에 있는 가족들, 보호자들이 참아주셔야 되지 환자가 그거를 참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분들에게 이해만 시켜줘도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했던 얘기 네. 또 하고 하시면은 그냥 그러려니 네. 해버려라 이거죠. 네네, 대화를 화제를 돌리고 네, 같이 좀 산책을 나가셔도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네. 들어서 물건이 없어지면 누가 훔쳐갔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누가 훔쳐갔어요라고 하고 그냥 어디 갖다 놓든지 네네 화제를 돌리고 네 그리고
보통 한 사람만 이제 찝어서 의심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상당히 좀 고통을 받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분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주고 지지해주시면 의심받는 이제 분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그런 것으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런 뭐 화를 많이 낸다든지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 아주 폭력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자도 위험하지만 보호자도 위험하신데 이제 그런 경우 또 잠을 안 잔다, 또 식사를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또 약으로 또 생각보다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요. 신경과 전문이시죠? 네네네. 신경과는 다루는 질환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특히 치매에 이렇게 집중하시게 된 무슨 계기가 있으세요? 네, 신경과는 이제 뇌졸중, 또 치매, 파킨슨병, 네, 또 말초, 이렇게 신경 질환, 네, 두통, 어지럼증 이런 많은 질병들을 보는데요. 이제 사실은 뭐 신경과를 전공할 때 치매를 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90년대 후반에 저희 나라에 별로 치매 환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굉장히 생소하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또 그때 이제 치매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런 치매 환자분들의 이상 행동 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좀 재미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또 응급질환들이 많이 좀 버겁게 느껴지다 보니까 또 치매는 좀 응급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치매 환자가 많아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치매로 전공을 해서 지금 한 20여 년 계속 치매 그렇습니다. 환자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기억에 남는 환자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죠.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좀 희망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자가면역 뇌염 환자분이 계셨어요. 자가면역 뇌염. 네, 그런 경우는 갑자기 인지 기능이 저하되시거든요. 그런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서서히가 아니고 갑자기 치매가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가 가능한 원인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치까지.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가치럼 이렇게 돼서 가족분들이 모시고 왔는데 보니까 자가면역성 뇌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환자실까지도 가고 상당히 고생을 했지만은 약물 치료에 잘 반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걸어가시고 또 일상생활에 다 복귀를 하신 완치됐네요. 네,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빠졌을 때는 오히려 치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서서히 진행된 게 더 안 좋다. 그렇죠. 그게 이제 대개는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경우고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병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발성 치매 환자분들. 그건 뭐예요 또? 뭐냐면 이제 65세 이전에 치매가 발병하시는 경우,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치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계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만 기억력이 떨어져도 오시기 때문에 진단을 받죠. 65세 이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요새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환자분들은 아직도 젊고 예쁘고 멋있고 건강하신데 이 65세 이후에 발병하는 이 노년기 치매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지세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배우자들도 너무나 치료하고 싶어 하시고 또 자녀들도 아직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하는데 너무 빠르게 나빠지시기 때문에 상당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우자분들은 아직은 또 그분들도 건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들을 요양원으로 보내시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돌보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잊지 못할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랑. 그 치매를 아까 여러 가지 그 치매 발병 원인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다, 뭐 당뇨병이다 이거 다 관리해라 그런 것이고 또 술, 담배 멀리해라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 외에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네 거기에는 빠져 있지만은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저희는 보통 쉽게 야생 견과류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생 견과류. 그게 뭐예요? 왠지 외우기가 좀 쉬우니까. 네, 야는 야채입니다. 야채. 야채. 다양한 색깔의 야채를 매일 드셔라. 네, 새끼 다 드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생선. 네. 뭐 흰살 생선도 좋지만 등푸른 생선이 더 좋은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등푸른 생선. 그 다음에 야생 견은 이제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한 주먹씩 견과류 드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생 과거든요. 과일. 네. 근데 과일 다 좋고요. 근데 특히 이제 베리류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 뭐 딸기, 네, 예, 스트로베리 이런 네. 베리류, 산딸기 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베리류를 많이 드셔라. 예. 그다음에 유는 사실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예. 근데 이제 올리브유를 과열을 하면 좋은 성분이 없어지고 이제 생으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빵을 뭐 찍어 먹거나 아니면은 주스에 뭐 한 숟가락씩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도 드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희 나라의 들기름이 이 올리브유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리할 때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을 쓰시는 거를 이제 영양학과 교수님은 이제 권장을 하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유를 저희는 조금 확대해서 가금류를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금류? 예, 예. 닭이나 뭐 이런 예, 거? 오리 이런 것들이요. 물론 이제 단백질은 매일 저희가 먹어줘야 되거든요. 나이 들면은 단백질을 자꾸 안 드시는데 단백질은 몸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드셔주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붉은 고기를 드실 거예요. 뭐 소고기, 그렇죠. 뭐 그런데 그런 것도 먹지 말아라는 아니고 가금류를 좀 더 드셔라 예,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네. 그 야채, 생선, 과일, 견과류 뭐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어찌 보면 치매 예방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건강관리 차원에서 도움된다고 네네, 다 알려져 있는 맞습니다. 음식들 아닌가요? 예, 예. 사실 심장병 예방 식단이랑 또 이렇게 치매 예방 식단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네. 예. 자, 잘 먹는 거.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12가지 중에 빠졌지만은 수면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면? 예, 예, 수면.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수면이 얕은 수면이 있고 깊은 수면이 있고 꿈꾸는 수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깊은 수면을 할 때 머리에서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들이 다 제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이제 자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그리고 수면 시간도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시간보다 적게 자거나 10시간보다 많이 자는 거는 치매 위험도를 높인다. 예. 많이 자는 것도 예, 아주 많이 적게 자는 것도. 네, 그래서 보통은 한 7시간 정도 자면 좋기는 한데 예. 6, 7시간, 8시간 요 정도. 예, 예. 네, 근데 어쨌든 너무 적게 자는 것, 불면 그리고 또 과다 코골이. 수면. 예, 그리고 코골이. 코골이도 영향이 있어요? 예, 하긴 예, 그게 예. 무호흡증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이제 부정맥도 관련되고 고혈압도 유발할 수 있지만은 예, 네, 예. 수면 무호흡증이 또 치매와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또 수술도 하지만 수술 안 하더라도 예. 양압기를 하고 자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체중을 감량하고 하면 또 많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예. 네. 숨 좀 잘 먹는 거, 그다음 잘 자는 네, 거, 네. 또 코골이 고치는 거. 네네. 아까 12가지에도 있었지만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세가 넘었어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야 된다. 일주일에 150분이면 2시간 반 이상.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그걸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예. 2시간 반이면 하루에 한 30분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산책하듯이 이렇게 걷는 건 아니고요. 세게. 조금 빨리 빠르게. 걸어야 됩니다. 예, 조금 빨리 이렇게 걸어서 예, 숨도 예. 좀 차고 예. 예, 등에 좀 땀도 나고 요런 정도의 중강도 운동 아니면 수영을 한다든지 네, 요런 운동을 150분 이상 해라.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일주일에 75분 이상. 그러니까 격렬한 운동은 쉽게 얘기하면 좀 달리기, 뛰기. 예, 이런 거. 예, 네. 예. 근데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격렬한 운동이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관절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심장이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리가 되면 안 되죠.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이렇게 네. 하시는 거를 이제 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를 많이 다녔건 안 다녔건 두뇌 활동.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도 두뇌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거는 근데 경도인지 장애가 있어도 또 초기 치매 환자분들도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이런 운동, 또 두뇌 활동, 영양, 수면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 네네. 저는 일기 쓰기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하긴 일기 쓰려면 그날 하루를 그렇죠. 복기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겠네. 네네, 그렇죠. 일단 날짜 적으니까 시간 지나면요.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일을 간단히 이렇게 또 적고 또 내일 할 일을 또 적으면 예, 그게 또 예. 미래 기억이거든요. 미래에 할 일을 기억하는 것. 네. 그러고 또 오늘 내가 돈을 얼마나 썼나 한번 돈 계산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일기 쓰기가 상당히 두뇌 활동에 도움이 예. 많이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뭔가를 배우는 것 그런 거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나이 들어서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배우는 게 좋고 저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 이런 데 가셔서 알겠습니다. 내가 재밌는 거 해라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데 아니면 뭐 친한 친구분들하고 어쨌든 사람들과 함께 네, 맞습니다. 자꾸 네네. 대화도 나누고 네네네. 머리도 많이 쓰고 네네. 그러면서 또 신체 활동도 겸하고 네.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일기 쓰고 네네. 이러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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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주 중증 치매가 돼서 뭐 가족도 전혀 못 알아보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나요? 중증 치매 어르신이어도 저는 그분들이 감정은 살아있다는 거를 네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그분들의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또 진압력을 개선시키는 부분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전혀 못 알아보셔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상당히 기복이 심하세요. 컨디션이 좋은 날은 조금 그래도 반짝하시고 예, 컨디션이 안 좋은 예, 날은 예. 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인지 자극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예, 거예요? 인지 자극 치료는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음. 또 뭐 그림을 본다. 네, 그리고 뭐 그냥 악기를 그냥 두드린다. 네, 음악을 듣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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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것도 화초를 같이 이렇게 키우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분들에게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빨리 좀 진행이 돼서 네네. 진짜 획기적인 치료제 이런 약들이 좀 나와야 좋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희망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치매 발병 요인 이런 것들 방지하고요. 예방 열심히 하면 유병률, 발병률을 약 40%나 떨어뜨릴 수 있다고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평상시 건강 관리 잘하는 게 결국은 치매 예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